안녕하세요. 오늘 북텔링은 요즘 핫한 책이죠. 2022년 11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2023.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도요, 벌써 예약만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주로 이제 40대에게 많이 집중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오고 나서도 5주째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책이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그 해의 띠, 동물, 띠를 가지고 제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주제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레빗 점프라고 그래서 이렇게 RABBIT JUMP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영어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서는 이제 한국말로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평균 실종, 그다음에 오픽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그리고 공간력, 마지막으로 네버랜드 신드롬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균 실종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워낙 매스컴들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의 불평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평균이라는 게 의미를 가졌지만 지금은 표준 편차가 워낙 심해요. 그래서 뭐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래서 뭐 중산층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고가의 제품을 쇼핑하거나 아주 저가의 제품을 쇼핑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특별함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서 무장하지 않으면 자칫 밀려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현상들을 세 가지로 보면 이제 양자택일이다, 초다극화다. 그러니까 소수의 집단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뭐 남과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걸 갖는다는 의미고요. 승자 독식은 뭐 1등이 모든 걸 다 가져간다는 거죠. 자, 거기에 반해서 이제 요 이후에는 또 짠테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게 짠테크와 명품 매장이 지금 공존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오피스 빅뱅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용한 사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긴 그만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퇴직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퇴직을 한 게 아니고 퇴직을 한 것처럼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나 이제 거점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나오고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보다는 이제 창업의 문화, 개인이 회사와 이제 1대1 직접 거래를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그런 창업 문화가 앞으로의 한 트렌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거는 뭐 직업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아가려면 창업 정신을 키워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체리 슈머는 체리 피커라는 개념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매는 하지 않는데 혜택만 챙기는 소비자를 우리가 체리 피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체리 슈머는 거기에 이제 컨슈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짠테크, 경기부랑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적게 쓴다든지 어떤 물건을 사서 반반 나눠 쓴다든지 여러 명이 모여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나눠 갖는다든지 이런 이제 공동 구매 전략을 쓰는데, 지금 이제 쿠팡이나 티몬 같은 경우 처음 나왔을 때 원래 공동구매 전략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그냥 일반 마켓화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살아나서 모여서 저가 구매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컨슈머 형태들이 지금은 이 2023 전에 2022, 2021에서도 셀마켓이다, 아니면 인플루언스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마켓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써본 사람들이 영향력을 키워서 인플루언서가 됨으로써 뭔가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인덱스 관계는 관계의 어떤 깊이, 밀도보다는 얼마나 넓게 사귀느냐는 이제 스펙트럼이 중요한 시대예요. 보통 덤바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150명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조직을 만들 때 150명을 넘어가지 않게끔, 공장을 만들 때도 150명이 넘어가지 않게끔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고, 사실 효율적으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끼리 끈적하게 뭉쳐서 서로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떤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인덱스 관계예요. 그러니까 뗐다 붙였다 하는 관계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약한 관계죠. 그래서 본인들이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모여서 소통하고 나누고 그게 끝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어지는 그런 어떤 약한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덱스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지는 관계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약한 유대 관계에서 훨씬 더 음, 나에게 하는 일에 필요한 그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그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강한 관계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지식을 그렇게 얻을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약한 인덱스 관계에서는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끊임없이 트렌드화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뉴 디맨드 전략은 뭐냐면 시장이 요구하는 바가 점점점 세분화되고 독특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 끊임없이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지 않을 수 없게끔 계속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비스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상품을 좀 더 매력적이게 보여야 되고 새로운 상품으로 보이게 하셔야 되고, 결제 방식 또한 아주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수요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야. 애플 같은 경우 그 업그레이드가 지금 뭐 나온 지 한 6년, 7년 된 폰들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는 이제 어떤 핸드폰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애플만의 고유한 시장이에요. 이런 어떤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해줬을 때 그 상품이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 되는 거죠. 자, 디깅 모멘텀은 파고, 또 파고. 그러니까 계속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에 맞는 취향에 몰입하고 빠져드는 행위인데, 그걸 예전부터 오타쿠다, 덕후다, 뭐 팬슈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디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디깅은 조금 더 기업 차원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몰입 자체를 재미로 생각하는 그런 컨셉형이 있고, 같은 그 취미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나 제품들을 수집하고 그걸 모아서 그런 거에 만족을 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수집형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그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디깅 모멘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알파 세대는 밀리니얼 세대로부터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니까 아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그 나이대를 우리가 알파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는 처음 태어나서 한 말이 엄마가 아니고 알렉사였다는 거야.
아마존에서 만든 AI 스피커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100%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원주민이었어요. 그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핸드폰, 스마트폰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만지고 태어난 시대고, 그거에 아주 익숙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가 곧 이 친구들의 미래이다라고 할 정도죠. 자, 이 친구들이 배워야 될 교육은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교육이 아니고 코딩, 경제, 주식, 창업 같은 아주 새로운 교육들이에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밀리니얼 세대 부모가 이제는 알았어요. 자기들이 그 수능 중심의 암기 위주의 교육이 더 이상 다음 세대에 통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밀리니얼 세대가 알파 세대는 따로 교육을 하는 거죠. 자, 알파 세대의 특징은 학교가 끝나면 다이소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고, 인생 네컷에 가서 사진을 찍고 모여서 마라탕으로 식사를 하고 버블티로 마무리하는 요런 루트를 띠는데, 저희 집 자녀들 중에도 지금 알파 세대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 지금 이 네 가지 컨셉을 저도 자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를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선제적 대응 기술은 뭐냐면, 이제는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고 나서 대처를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하죠. 자, 이렇게 되면 고객은 대우받는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뭐 운전을 하는데 눈꺼풀이 조금 다칠 것 같으면 진동을 통해서 위험을 알려준다든지, 내가 어디를 갔을 때 이 사람이 뭘 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는 거죠. 저희가 카드를 쓰면 제 소비 트렌드, 제가 음식을 먹는 트렌드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지역에 가면 무엇이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을 걸면 저희 집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라는 게 핸드폰에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갈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업들은 아주 보이지 않게 소비자들을 자기의 고정 소비자화 시키는 지금 전략들을 쓰고 있어요. 자, 공간력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공간이라 하면 이제 매장 같은 걸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그 메타버스라고 해서 전부 다 온라인화되고 있고 모든 거래가 온라인화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공간이 다시 떠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공간이냐? 체험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 뭔가 연계되는 힘, 확장되는 그런 힘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그렇고 뭐 침대라든지 옷 이런 것들을 보면 직접 매장에서 팔지는 않지만 체험하게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험 매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공간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메타버스와 이어져서 어떻게 융합을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이 끊임없이 VR과 연결돼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버랜드는 피터팬. 다들 아시겠죠?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그래서 이제 몸은 커지고 어른이지만 장난감을 선호하고 어렸을 때를 추억하고 그런 사고방식, 생활 양식을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중년의 나이도 예전에 한 30대 후반, 그래서 50대 정도를 중년으로 봤다 그러면 이제는 60도 중년으로 보는 그런 시대죠. 이런 새로운 청년들은 나이를 먹기를 거부하고요. 과거로 돌아가고 현재에 머물고 노는 것들, 이 세 가지 트렌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발맞춰서 뭐 건강, 그다음에 화장품, 뭐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놀이 산업 이런 것들이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들기를 거부하는 지금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제품 아이템들이 앞으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많아지죠. 더군다나 지금 그 실버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세대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3년에 트렌드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트렌드는 24년, 25년, 26년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용어로 아마 탈바꿈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네,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접목시킬 건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